자,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채용 225명 안에 내가 들어가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기소개서 완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다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 LH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면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영상들을 활용하시거나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각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면서 가장 최적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보시게 되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LH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 좀 있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만의 어떤 역량과 강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워낙 뭐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다 리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다 잡아먹는 거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 뭐 지역 균형 사업, 공공주택 사업이라든지 주거복지 사업 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해외 사업들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 일단은 이런 관심 사업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거 강점 연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뭐 진짜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과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셔도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핵심 사업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보게 되면 이 열린 경영 부분에 LH 혁신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2020년도에 올라온 건데 어쨌든 혁신 계획은 2024년도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갑자기 뭐 사업이 막 되게 막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열린 경영에 나와 있는 LH 혁신 계획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는 관심 있는 사업을 한번 선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LH 혁신 계획의 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LH 그 혁신 계획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안전 강화를 통한 안심주택 만들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안심주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이건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진이라든지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환경 쪽이다, 아니면은 내가 뭐 건축 쪽이다, 이러면은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토목 쪽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구조 역학적인 나의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전 뭐 가옥을 설계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토목이나 건축 설계 방식에 대한 경험치를 어필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나는 임대주택의 안전 강화를 통한 안심주택 만들기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LH 혁신 계획을 보시면서 LH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다 보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보이게 되겠죠. 뭐 전산 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행정 쪽이라고 한다면 뭐 주거 복지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혁신 계획들에서 어떤 것들이 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의 개요를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서 이 내용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한번 체크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 중 땡땡 사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멘트를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나 그런 연유를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건 한 500자니까 이거 한 100자 정도 내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저의 강점은 무엇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관련 경험이나 성과를 하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2개 정도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관심 있는지를 써주고 그 이유, 그 다음에 역량, 그 다음에 기여,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를 맨 마지막에 쓰는 게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제를 보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업무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역량이 풍부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되게 많으신 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런 데서 인턴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뭔가 되게 관련된 부동산 관련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딱 명확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본 경험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서류 검토라든지 물건 권리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봤던 경험도 있어서 나 이런 전세임대 업무에 굉장히 관심 있어서 주거복지 사업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역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요 직무 역량을 다 이 LH에 맞춰서만 준비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써야 될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직무기술서, 그렇죠?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기술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필요 기술 부분, 특히 직무기술서에서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수행 태도 이렇게 있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필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기술서에서 필요 기술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매칭시켜 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무행정에서 주택관리의 업무가 있는데 조사 자료의 전산화 및 분석 기술, 세부 기능의 데이터베이스 작성 능력,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하자 처리 순서도 작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빼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엑셀로 정리해 보거나 한 건 있잖아요. 자료 수집하고 정리해 본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의 경험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관리 영역에서 지금 LH의 혁신 계획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주택관리 혁신을 위해서 지금 공공임대 200만 호 시대를 대비해서 주택관리 여건 변화 및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효율적인 주택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걸 강화하면서도 임대단지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잘했거나 아니면 갈등을 잘 조율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경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매칭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직무에 딱 맞는 내 경험, 딱 맞는 나의 역량, 이렇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공임대 200만 호 시대에 맞게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종합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관리업체 성장 평가 등을 강하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런 내가 가진 자료 정리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했던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엑셀로 데이터를 구조화해봤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했다, 이런 내용들이 예제로 들어가시게 되면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버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LH 혁신 어떤 계획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LH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토목이니까 토목공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쌓았다. 그리고 또한 방학 동안 용역업체를 통한 공사 현장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도시재생 현장 사업 관리에 있어서 제가 가진 경험을 적용해서 현장의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현장 관리 업무들이 많으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업무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경험이나 역량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항목 좀 길게 나왔는데, 1번 항목은 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공부해보고 써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내용을 놓치지 마시고 잘 여러분들이 가진 경쟁력과 강점과 LH의 혁신 계획과 연관해서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2번 항목 다음 편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